야, 모르죠. 모르면 틀린. 제 개치사하지. 솔직히 말하자면 펴져 있어도 상관없는데 창비가 이래. 다른 데 출판사 문제보다 훨씬 더 이런 문제가 많아 창비가.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 초보적인 지필진이 쓴 티가 너무 나요. 왜냐면 솔직히 저기 아까 정우한테 말했는데 저기 눈 위에 써져 있는 박수현 씨의 인터뷰 이런 거 다 박수현 씨 우리 교수님이거든요. 지금 전화 받아요. 그 양반이 교과서를 그 전까지 다른 출판사에서 의뢰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창비에서 의뢰받아서 썼다는 건 창비가 뭐냐 좀 좋게 말하면 파격적인 시도고요. 안 좋게 말하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 이유고. 좋습니다. 또 8번 보기를 참고할 때 이 글의 제목 일부러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꺼피탄은 영화의 캡틴이라는 러시아어이다. 소련군이 북한에 주둔하면서 까피탄이 우두머리 때는 최고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그 발음이 여전되어 꺼피탄으로 통용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인국이 소련의 입장에서 긍정적입니까? 아까 소련이 남하한다는 소식 듣고 어쩌고 있었지 않나요? 그지? 근데 거기서 소련의 입장에서죠. 이인국이 소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략에 상관이 없죠. 그지?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앞에 다시 볼게요. 자, 소련의 입장에서 이인국이 어땠는가? 어디 나와 있을까요? 제가 예를 일어나는 거. 자, 저기 어디냐? 아니야 이거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되나? 이렇게 문제가 나와도 되나? 이거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예 본문 다 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싹 다 풀어야 볼 수 있어요. 지우세요. 근데 여기 수련이 최고라는 뜻으로 깎겠다 했는데 붙인 거 아니까 그냥 수련이 긍정적으로 그게 저기 교과서 밖에 저기 입성하고 얘가 그냥 소설 다 읽으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내는 방법은 여러분의 선생님께서 전문에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럼 문제 낼 수 있어요. 문제는 아무 말 못해요. 근데 누가 자 시험에 껍비따니까 범위래. 그러면 껍비따니 책을 삽니까 누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와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잘 집어냈습니다. 또 있나요? 네. 단문치를 대단히. 그래서 사실 검토진이랑 지필진한테 돈을 주는 거거든요. 검토진이랑 지필진한테 그래서 돈을 주는 거고. 그래 참. 그렇군요. 일단은 6단은 책부터 먼저 좀 보고 봅시다. 집투사 빼고는 우리 뭐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 있잖아. 뭐 중세국어 관련 문제들이 있고 그거를 아예 그냥 같이 풀어나가는 거예요. 뭐 일찍 마침 일찍 들어가시고 그냥 그날 할당된 문제는 같이 다 풀어보는 걸로 그렇게 좀 방향을 잡든가 아니면은 뭐 모호가 추가되거나 하면 그걸 다시 보든가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일단은
지금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클리닉에 문제가 꽤 늘었잖아요. 우리 창비지만 문학 작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꽤 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리닉을 매기고 고치는 건 하는데 그 뒤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질문하는 거랑 그날은 알았는데 좀 애매모호하게 그냥 이 정도면 이 문제는 풀 수 있지 같은 것들 아예 다시 한번 보든가 그렇게 해서 문제를 좀 같이 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반만 그렇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범위 자체가. 그래서 그래서 그날 문제를 풀고 바로 해설을 하는 것도 괜찮고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진도에 바빠가지고 끝에 딱 진도 끝 한 다음에 바로 직보 이랬잖아. 아니면 직보에 겨우겨우 봉투 해설 이러든가 그랬었는데 그냥 되는 대로 후딱 가려고요. 되는 대로 후딱 가면서 그리고 이 중세국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문도 좀 볼 거예요. 예를 들어 용비어천가는 여기 있거나 여기 소학원에 있었는데 용비어천가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용비어천가 다른 교과서에 용비어천가가 실려있고 진짜 드물게 속보상절이 실려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들 봐가면서 그냥 우리 여유가 허락하는 선에서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렇게 국어가 범위가 나오면 타과목도 좀 더 여유가 생기는 거고 저는 제발 다른 학교도 이 정도 범위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러면 과제로 주는 것들 한번 과제도 훑어볼 수 있고 과제로 주는 것들 오늘 예를 들어 문제풀이가 빨리 끝났다. 상비가 아무것도 안 주니까 다른 거 퍼왔는데 빨리 끝났다 그러면 우리 과제에서 또 헷갈릴 만한 것들 아니면 과제를 쭉 풀면서 그러면은 약간 뭐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질릴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 시험 문제 진짜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네.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둘 다 이렇게 원래 잘 이렇게 푸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이번엔 그렇게 풀리지 마. 그렇게 풀고 한 번 더 봐. 알았지? 그래서 차라리 색깔 다르게 체크를 한번 하든가 처음에 검은색 볼펜으로 푼 다음에 파란색으로 검토를 하든가 그렇게 좀 하세요. 두 분 다 기본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야. 이반이 특이한 점은 둘 다 이해도가 특히 주간 교재할 때 같은 거나 이럴 때 잘해. 그리고 수업 이해도는 좋아. 근데 그 좋은 이해도로 문제를 빨리 풀고 가다가 틀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시험 기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렇게 풀다가 이렇게 푸는 거.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서 풀다가 이러는 거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걸 좀 잘 보도록 합시다. 국어 어제 오늘 3페이지 갑시다. 그러니까 참고로 대단원별로 책을 만들고 있어가지고 그냥 6단원 풀세트예요. 그거 책. 나는 국어에 어제 오늘만 인쇄를 해왔지. 그래서 자, 국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모든 언어는 당연하게도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도 마찬가지겠죠. 국어도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국어의 역사성은 역사 속에 있다가 아니라 역사 흐름에 따라 같이 변해왔다예요. 국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어의 옛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여 국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나 에어컨 바람 좀 낮출게요. 이거 살살. 감튀 냄새. 감튀는 어디가 제일 맛있냐? 일단 몬스터치. 몬스터치. 인정. 은근 한 번씩 원래는 맘스터치 파파이스 KFC가 붙어 있지. K존 감자튀김이랑 붙어 있어서 약간 아예 다르게 주기는 하는데
한 번씩 이제 그 맥도날드에 뭔가 힘없는 감자튀김이 그리울 때가 있어. 그 힘없는 거 맛이 약간 다르잖아. 약간 쫄깃한 느낌. 힘없는 감튀가 그리울 때가 있어. 근데 리얼 감튀가 약간 한 번씩 이게 단품 콤보 세트 있잖아. 근데 콤보랑 세트랑 진짜 뭐 몇백 원 차이도 안 나서 항상 감튀를 시키게 돼. 콤보랑 세트 몇백 원 차이 안 나는 거 진짜 리얼 상술인 거 같아. 그래서 보통 안 그래도 튀긴 거 먹는데 감자도 튀겨서 먹게 돼. 그래서 야채다 생각해서 먹어요. 야채다, 감자는 야채지 하면서. 자, 그거의 옛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하여 그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고요. 그걸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법 요소를 탐구하고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표현을 성찰해야 한다. 그건 이단한 얘기고요. 자, 자신은 물론 언어 공동체 언어 생활과 담화 관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국어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대요. 자, 이 다음 순서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특징을 비교하여 국어의 변화한 상을 이해한다까지만 볼게요. 이 단어는 뭐 옛날에 자 임금을 옛날에는 임금이라고 할 때 국어는 계속 변화하는구나 라고 얘는 뭐 국어 뭐야 이 내혼종인데 제가 그렇군요. 정말 혼종이군요. 아 나 그 프린트에 진짜 열심히 수업 준비했는데 벌겋게 다 해놨는데도 어디 갔냐고. 아 높은 확률로 국어과 프린트 버릴 때 같이 딸려간 것 같은데. 우리가 클리닉 때문에 프린트가 진짜 많아. 팩프린트도 진짜 많아. 오원장님한테 미리 이게 딸려간 것 같은데 내가 원래 저기 수업 준비 책에 끼워놨었거든. 어디 갔냐고. 필요하면 뭐 어차피 저야 제 머릿속에서 한 거라 필요하면 빌려서 다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뭐냐? 아니 솔직히 프린트 다음 주에 하면 돼. 일단 할 거 하고 다음 주에 하면 돼. 자 그래서 세종 어제 훈민 정음 갑시다. 세종 어제 훈민 정음 갑시다. 뭐야 앞에 저기 슈룹이 우산이고 외가 산이고 대문이고 오리고. 그래서 슈룹이라는 그 사극이 있었어요. 최근에 김혜수가 나오는 사극이 있었는데 그 슈룹 우산입니다. 정말로 우산이에요. 자, 국어의 어제 오늘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진짜 드디어 올 게 왔어요. 세종 어제 명은 뭐예요? 임금이 직접 내린 명령이죠. 어제는 임금이 핸드메이드 했다는 겁니다. 임금이 직접 만들었다. 세종 임금이 직접 만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사실 세종은 자기가 세종인 줄 몰랐겠죠. 묘호잖아요. 그지? 뒤에 지어줬잖아요. 그지? 묘호일 거예요. 그러면 세종은 아니 내가 죽고 나서 불린 이름이 나한테 내가 살아있는데 불린다? 목 쳐야지. 그지? 불경한 거잖아. 목 쳐야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래서 어제 정도만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어명이오는 하니까 어제 훈민정. 자 훈민정. 자 근데 이렇게 써져 있죠. 지금부터는 정리하지 않은 채로 이거네 이상하네 한번 본 다음에 프린트 다시 볼 때 한 번에 쫙 모을게요. 그거를 여유가 되니까. 자 생종 언쟁 같아요. 한 번은 그냥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생종 언쟁 같아요. 우리 한글 글자의 구조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요. 한글 글자의 구조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요. 따따따따따. 그 다음에 여기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있고 따따따따따. 그 무슨 소리입니까? 초성이
여기 들어가고요. 적 봅시다. 여기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족 여기로 들어가죠. 그치? 이렇게 들어가는데 만약에 받침이 없는 글자는 어떡하냐? 받침이 없는 글자는 받침이 없는 글자면 지금은 요 자리를 비워두면 되죠. 그치? 요 자리 여기 지울게요. 요 자리를 비워두면 되죠. 조 해가지고 비워두면 되죠. 근데 옛날에는 발음 안 하는 표시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음을 안 하는 표시. 뭐? 그냥 이응이요. 그냥 이응. 뽑지 말고 그냥 이응. 뽑지 말고 그냥 이응은 발음을 안 한다. 그래서 빈칸을 다 채우는 겁니다. 한자 표기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책에서 그런 거라 동국정이라는 책에서 한자 이렇게 해서 동국정식 한자 표기를 동국정식 한자 표기. 뭐요? 빈칸 없이 소리 안 남도 채워 써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소리 안 남까지 채워 써주는 거. 이게 동국정식 한자 표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읽으면 돼요? 밑에 그냥 이응 있는 건 어떻게 읽으면 돼? 꼭지 이응이 아니라 이거랑 이거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응 발음 나는 거, 이거는 빈칸. 자, 그러면 세종 어제 훈민정 음이죠. 그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다. 자, 말싸움이 중기계더라. 말싸움이 중기계더라. 문자로 서로 사마스티 아니할 사이. 자, 이걸 왜 내가 뒤로 끊어서 읽는지 아니? 치읓 발음이 딱 났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이거 한 번에 합쳐서 여러 번 프린트로 마지막에 정리할 거예요. 지금은 중간중간에 이상한 거 짚어준 다음에 다시 볼 거예요. 자, 이 시옷 발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7종성법에서 시옷 발음 납니까? 맞히면 발음 안 나죠? 그지? 근데 옛날에는 8종성법이었어요. 옛날에는 8종성법이었어요. 지금의 7종성은 뭐죠? 간다는 물방. 그지? 올 이었는데 8종성법에서는 뭐가 추가되냐? 요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디귿 발음과 시옷 발음이 다르지 않으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지? 다르지 않으면 시옷 발음이 따로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요. 나라스 차로 읽어요. 나라스 말 쌀이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같은 이유로 우리 이거랑 이거 구분할 때 어떻게 읽어줘? 아이야, 어이야 이렇게 읽어주죠. 이거 다 떼서 읽으면 됩니다. 다 떼서 읽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라스 말쌈이 흉기 어이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마스티 아니 할 사이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거 유튜브에 가면 저기 성조까지 살려서 읽은 게 있거든요. 우리 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님 명예교수님이 읽은 거예요. 김창윤 교수님이라고 명예교수라서 지금쯤 꽤 오래전 학자신데 그분이 직접 읽은 게 유튜브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쭉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쭉 읽어볼게요. 나라스 말쌈이 균기거의 달아 문자어로 서로 사마스티 아니할 사이 이런 전차로 어린 바익성이 이르고저 홀바이이셔도 마찬가지 저희 뿌드들 실기려 표현이 못할 놈이 하니라. 나이 이를 위하여 어여스빈 어겨 새로 28자를 맹간하니 사람마다 하여 수비 이겨 날로 붙음에 뼈난키 하고자 할 스타름이니라 이렇게 읽는 거예요. 내가 이거 그 김창희 교수님 거 똑같이 따라하려면은 저기 성조까지 하면 되는데요. 그렇게까지 하면은 외계어 같아가지고 그걸 뺐어요. 자, 읽다 보면 일단 특히 한번 찾아보자 우리. 뭐 있어? 옆에 성조점은 나중에 한 번에 보면 되고요.
T를 쓴 다음에 도금을 쓰죠. 우리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안 그래요. 지금 만약에 한자를 쓰고 싶으면 중국 한 다음에 이렇게 쓰죠. 그지? 우린 지금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도 나중에 그 한자 표기법 동국정식 한 번에 정리할 때 보면 되는데요. 이런 거 다 그거에 영향받을 거예요. 한자 먼저 적고 옆에 도금 적고, 그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문자화로 할 때 티 나죠. 문자화로 할 때 티 나죠. 자, 이 빈칸 채우는 이 방법은 한글일 때 적용됩니까?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뭐 문자 왕롱 이렇게 돼야 되죠. 그지? 한자일 때만 빈칸에 이음을 써주네. 그지? 한자일 때만 빈칸에 이음을 써주네. 그래서 이 빈칸에 이음 문장 할 때 자에다가 밑줄 한번 맞춰보세요. 문자에다가 한자까지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동국정문식 한자 표기인 거예요. 한 번에 정리할 거야. 동국정문식 한자 표기가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내 건가? 자, 그러면 뭐예요? 나라의 말이. 자, 뭐라 그랬어 내가 방금? 나라의 말이라 그랬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겠네요. 그럼 원래는 이거겠네요. 왜? 하나씩 짓자. 썸이 명사하려면 이가 붙은 게 맞지 않나요? 그지? 이가 붙은 게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뒤로 그냥 민 거죠. 받침을. 왜? 말씀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중세 국어는 현대에서 역으로 추적 가능한 게 많아요. 우리 말씀을 어떻게 써요? 미음 받침으로 쓰죠. 그지? 나중에 배울 일이 언제 이 아래아가 사라질 때쯤 여기 초성자리에 있는 거 아니 받침이 있는 거 없는 거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나 으로 줄어요. 아나 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쌈 아니면 씀이에요. 씀으로 바뀐 거 흔적인 거죠. 그치? 그럼 미음 받침은 뒤에 미가 아니고 이거다. 그치? 그럼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걸 뭐라고 해석했어? 나라의 말이라고 해석했어. 의 뭐야? 시옷. 의가 시옷이지. 여기서 의의 역할이 뭐야? 말을 꾸며주죠. 무슨 격조사? 관용격 조사죠. 그쵸? 그럼 이 시옷도 뭐다? 관용격 조사입니다. 나라의 말. 이 시옷이 관용격 조사인데 이렇게 안 붙어요. 받침이 있으면 이렇게 붙어요. 근데 받침이 없어서 라스로 붙은 거예요. 이 똑같은 게 그냥 지금은 이번 시간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다 생각하고 그냥 이런 게 이상하구나 하면서 그냥 아예 앞만 보고 따라 들으면 됩니다. 석고상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글이 뭐냐면요. 이 글이 부처가 시다르타가 석가모니가 출가해서 부처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훈민정음으로 써놓은 게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냐? 아마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고 있거나 아니면 한글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있을 겁니다. 용산에 하나씩 붙어 있으니까 뭐 중앙박물관 다 돌고 가도 되고요. 자, 이게 여기서 뭐라고 써져 있냐면 부처를 부처라고 써요. 그러면 부처님의는 어떻게 썼을까? 부처 이렇게 써져 있어요. 님을 생각해요. 왜냐면요. 그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가 나와요. 그럼 이 관용격 조사의 종류가 무엇이냐라는 게 나와요. 관용격 조사의 종류가 무엇이냐? 다시 할 거예요. 자, 관용격. 중세에서
종교가 무엇이냐. 근데 여기 나오네. 혹시 프린트가 있으면 같이 보면 좋은데. 반영격 조사 종류 혹시 학교에서 배웠나요? 혹시 이거 그 책에 나와 있어요. 반영격 조사 종류 나와 있어? 책에? 의와 시옷이 쓰였음. 좋아요. 오호, 알겠어요. 잘 써줬네 책. 뭐지? 장비. 좋아. 장비 좋아. 장비. 아, 또 현대 쓴다. 장비 사랑해. 장비가 사랑하진 않습니다. 뭐 좀 주지. 얘네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작권 계약을 안 해주는 거예요. 돈을 안 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 컨텐츠 다른 데서 얻다 보고 쓰지 마. 명분은 공교육입니다. 명분은 공교육이에요. 근데 공교육에서 나한테 주고가니까 서로 이제 하고 노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자, 혹시 어디에 적혀? 그 10쪽. 필스턴 페이지 10. 자, 반영격 조사 3개 있습니다. 3개. 의리가 여기 이게 먼저 의 그리고 시옷이 반영격 조사 3개 있어요. 왜 얘가 2개가 있을까? 왜 얘가 2개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모음 조화에 따라서 버전이 2개인 거예요. 모음 조화에 따라서 버전이 2개인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요, 이게 처음에는 중구난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일단 계속 보자고 한 거예요. 혜미는 이렇게 못해. 얘는 한 번에 가야 돼. 얘는 3단원이거든. 4단원 3개야 범위가. 꽉 차서요? 자, 봅시다. 제자 원리는 프린트를 한 번에 하면 되니까요. 우리 모음은 기본자가 뭔지 아십니까? 아래야 이의. 그렇죠? 요거랑 이주. 그치? 왜? 얘가 하늘, 둥근, 점으로 그냥 축소화 시켰을 뿐이지. 둥근 하늘. 요거 땅. 요거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천지인의 원리로 만들었다 하죠. 그래서 그 갤럭시 삼성 기본 킥패드가 천지인이잖아요. 그죠? 천지인으로 만들었다는데요. 자, 우리 잠깐 편견 덩어리가 되보자. 편견 덩어리가 되보자. 거의 뭐 한 30년대 꼰대가 되보자고. 우리가 30년대 요즘 인력거꾼들이랑 뭐 이런 사람이 되보자고. 자, 땅이 이렇게 있고 사람이 이렇게 있다. 양이 플러스 음이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플러스 속성을 주는 건 위쪽과 아래쪽에 어디가 맞아? 위가 맞죠. 근데 가운데가 돼야 된다니까. 아래가 여기로 붙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중에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 중에 누굴 꼰대라고 누굴 꽂히고 싶을까? 왼손잡이 꽂히고 싶겠지? 네. 그지? 그러면 양은 어느 쪽 줘야 돼? 오른쪽. 그래서 아래아 본인이랑요, O 계열이랑 아 계열은 양성목으로. 얘는 양성목으로 보고요. 자, 그러면 양성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음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때에 따라 다른데 본인도 그렇고 이런 것들 음성목으로 봅니다. 그러면 봅시다. 요거와 요거의 차이가 뭐니? 아래하냐 은이야지. 양성일 때 뭐랑 짝이겠어? 아래랑 짝이겠지. 음성일 때 얘랑 짝인 거야. 이걸 이해하고 오면 돼. 이걸 외우라고 하면 그분이 귀찮아서 그래요.
이걸 모음 조화를 이렇게 안 하고 야 외워요. 굉장히 귀찮아서요. 이는 보통 중성 취급합니다. 왜? 리얼 중립 느낌이라서요. 누워 있는 건 음성 쪽에 가까운데 이거는 거의 중립적이라서 중성 느낌으로 갑니다. 모음 조화에 따라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얘네 둘은 별 상관이 없어. 앞에 모음이 뭔지 보면 돼.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어, 그지? 그런데 얘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얘는 좀 특이합니다. 뭐냐면요, 사람일 때 쓸 수 있는데 사물일 때는 100%예요. 벌써 이상하죠? 사람이 아닌 것에는 100%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것. 그러면 도대체 사람일 때 왜 얘도 사람이에요? 그럼 얘는 왜 특이하냐? 존경의 대상인 사람일 때예요. 존경의 대상인 사람일 때. 그러면 부처는 무조건 존경의 대상이니까 이 존경의 대상 관형격 조사를 박아 넣어가지고 이미 님의 역할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부처 몸이 이렇게 갑니다. 부처님의 몸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부처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미 여기에 존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치? 부처는 사람이라서 원래 뭐예요? 여니까 의 돼야 되는데 시옷이 된 이유 뭐? 존경의 대상인 사람이라서. 오케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재밌어. 재밌어. 이거를 한번 이렇게 널어놓고 하면 재밌어. 근데 쭉 가면 하다가 문제 풀어야 돼. 이번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클리닉을 위해서 수업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는 그냥 거기 있는 걸로 풀어보세요. 학교에서 배우고 하는 거 합쳐서 풀어보시고요. 그거 정리하고 한번 파일은 다 있으니까 똑같이 한번 드릴게요. 이번에 훈민정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풀어는 보세요. 그러고 한번 다음 주에 싹 묶은 다음에 오늘 어차피 추석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암기 나도 기억 안 날 것 같아. 근데 연휴 지나고 나면 나야 이거 선생이니까 전공을 해먹었으니까 지금 그걸로 하고 있는 거지. 나도 만약에 너네처럼 전주에 공부 다시 해가지고 해야 됐으면 난 추석 때 공부해야 됐을 거야. 계속 조금만 더 볼게요. 요거 한 번만 읽고 쉬었다 볼게요. 자, 서로 사마스티 아니 할 사이. 자, 여기까지 그냥 쭉 갈게요. 왜냐면 여기 이어 적기도 있고 심지어 끊어 적기도 있어요. 왜? 나랑 말싸미는 이어 적기죠. 그지? 그럼 균기게 달 아는요. 돌아버린다니까. 이게 초창기의 매력이에요. 문자와로 동국정시 한점이었죠. 서르 사마스티 아니 할 사이. 이런 전차로 전차는 그래서 무슨 뜻일까요? 이유. 그죠? 까닭 이유가 되겠죠. 어린 동그라미. 자, 어린 백성. 자, 그러면 백성이니까 꼭지 이응이어야 되네요. 한자 생략할게요. 그래야지 성 발음이 나지. 그냥 이응이었으면 115죠. 그지? 자, 어린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요. 자, 그러면 나이가 들면 한자는 자동적으로 배워지나요? 내가 너네한테 한자 이런 걸 적어주게 된 이유가 내가 그냥 나이를 먹어가면서니 그럼 나는 60대 때 5편을 떼야 되겠네요. 아니죠. 그래서 이 어린은 이 당시에는 어리석은의 뜻이었다. 이 당시에는 어리석은의 뜻이었다. 그 어리석음도 이 멍청한이 아니겠죠. 배우지 못하겠죠. 그지? 어리석은 백성에서 근데 지금은 왜 어린 사람이 오네? 라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니죠. 뭐가 오는 거예요?
나이가 적은 사람이 오는 거죠. 그치? 어리석은에서 나이가 적은으로 갔는데요. 그러면 이 어리석은이란 나이가 적은이란 집합을 만들 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겹치는 게 있을까요? 아니죠. 그치? 같은 데서 출발한 게 아니죠. 중심 의미로 좁아진 것도 아니죠. 그럼 의미가 확대나 축소는 아니고 뭐다?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의미 이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 확대나 축소는 무엇이냐? 비교로 잠깐 보기만 할게요. 의미 확대는요. 예시. 세수 있어요. 세수 있어요. 수가 솔수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졸려가지고 선생님 세수하여 올게요 하면 얼굴에 물 묻히고 오면 안 돼. 중세 같으면 왜 손 씻고 오는 거야? 씻을 세자에 손수자예요. 근데 손에 물 묻혀가지고 얼굴 씻고 오는 거죠. 그치? 그래서 하나만 씻는 게 두 개가 돼서 확대예요. 하나만 씻던 게 얼굴까지 씻는데 1 플러스 1 확대예요. 그리고 또 의미 축소도 있어요. 얼굴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디에요? 페이스죠. 우리한테는 전체 다였습니다. 원래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이었어. 그래서 성미국 보면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날 얼굴이 어떻게 편해 씨. 그죠? 그렇게 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의미 확대나 축소는 그 주는 예시 있었어요.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걸 다시 볼 거예요. 자, 어린 백성, 어린 의미 이동이다. 자, 니르고죠. 니르다. 지금의 이르다, 말하다예요. 일러두기 이런 것들. 그러면 니르다라고 썼네. 음절 첫머리에는 니은 잘 안 오지 않습니까?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그걸? 두음 법칙이라고 하죠. 두음 법칙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증거예요. 두음 법칙이 없었다는 증거예요. 오케이? 자, 홀바이 있어도 마참나이 저희 뿌드들 이거 이렇게 읽어야 돼요. 부드들로 읽어야 됩니다. 왜? 이게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쉬었다고 볼게요. 어두자음군은 쉬었다고 볼게요. 이거 하면은 저기 여기까지 가야 돼. 25분까지. 그런 거 쉬면 의미 없어. 25